안녕하세요. 새벽을 여는 낭독 새연왕입니다. 가브리엘 로스의 5 리듬 움직임 치유 명상 이론서 Sweat your prayers 너의 기도가 땀이 되게 하라 번역서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 그대의 뼈가 춤을 추는 스타카토 그만 떠들고 행동으로 옮겨라. 마크 알렌 스타카토를 보여주는 이미지들 플라멩고, 쿵후, 불, 개의 성교, 야구 배트의 강한 타구 소리, 딱따구리, 펑키 음악, 문을 쾅 닫기, 탭댄스, 수동 굴착기, 미장원에서 머리 커트하기, 사과 두 쪽으로 쪼개기, 차차차, 교통 신호등, 녹색, 붉은색, 껌을 쫙쫙거리며 씹기, 성냥 불 켜기, 랩 음악, 일식집 주방장, 기관차 바퀴, 바삭거리는 쌀과자, 딸꾹질, 스테플러, 도끼로 나무 토막 내기, 찰리 채플린, 입체파, 핀볼 게임, 불꽃놀이, 태권도, 메트로놈, 기관총 발사, 심장 박동, 번개, 휴트니 휴스톤의 스텝 바이 스텝, 뮤직비디오 마이클 잭슨의 블랙 앤 화이트 뮤직비디오, 젓가락으로 밥을 퍼먹는 중국인 농부, 독일어, 월요일 아침 흐름은 끝이 나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종이상자를 뜯는 소리와 뒤이어 수백 개의 빈병을 재활용 트럭에 던지는 요란한 소리에 잠을 깼다. 빈 병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잦아들기 무섭게 14번가 건너편에서 소방차 소리가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한 블록이나 떨어져 있었지만 사이렌 소리는 너무나 커서 거실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오전 8시가 가까워 오자 보도에서는 한 무리의 활기찬 젊은이들이 전철을 타기 위해 구두굽으로 바닥을 치며 행진을 하듯 퍼레이드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이른바 도시의 둥근 아치라고 불리는 높은 건물의 남근 숭배 요새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전경을 뒤로하고 귀와 입 사이에 전화기를 낀 채 컴퓨터 스크린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12시간 동안 시내를 뒤흔들며 시끄럽게 할 것이다. 나의 자연스러운 리듬은 흐름 안에 머물고는 하는데 비정상적으로 지나치게 활동적인 거대한 도시에서 20년을 지내고 나니 확실히 스타카토가 내면에 자리 잡게 되었다. 시내 중심가의 밀벨리는 마치 엄마의 자궁과도 같다. 지난번 그곳에 갔을 때 차를 주문하고는 여 종업원이 뜨거운 물이 나오는 기계 쪽으로 졸리온 듯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척이나 놀랐다. 그녀는 일을 하면서도 웨이터와 얘기를 주고받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손을 수도꼭지에 올려놓은 채 제리 가르시아가 죽기 전에 열렸던 데드 콘서트 얘기에 푹 빠져 있었다. 너무 심각할 정도로 그녀는 흐름을 취하고 있었다. 열받게 하지 마. 나도 제리를 좋아해. 하지만 지금 난 차를 마시고 싶다고. 그녀는 내 주문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나는 의자 앞쪽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면서 만일 그녀가 뉴욕 시내의 번듯한 레스토랑에서 일했다면 이건 분명한 해곡감이라는 생각을 했다. 나는 속으로 그녀에게 온갖 욕을 해댔다. 순간 내 의식의 한 부분이 맨허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아니면 맨허튼의 한 부분이 내 안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 자신을 추슬렸다. 화를 불끈 내고 나가는 대신 의자에 깊숙이 물러앉아서 그녀를 프랑스 영화 속의 한 인물이라고 인정하기로 했다. 어느 겨울날 로버트는 대도시의 긴장과 압력을 풀고 약간의 영혼의 노래 리리컬과 침묵의 춤 스틸리스를 느끼게 해주려고 나를 자메이카로 데려갔다. 해변을 쏘다니고 긴 낮잠을 즐기고 마술을 부려놓은 듯한 음식을 느긋하게 즐겼다. 3일이 지나자 나는 아주 느긋해져 있었다. 우리가 묵던 통나무집의 2층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껌을 쫙쫙 씹으면서 하이힐 뒷굽으로 딱딱 소리를 내는 젊은 아가씨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걷는 속도와 긴장도가 눈에 많이 띄었다. 그녀의 몸 그 자체가 맨허튼을 소리내어 부르고 있었다. 짐작한 대로 그녀는 곧 느긋하게 움직이는 직원을 부르고 있었다. 이봐요, 헤럴드. 서둘러요. 그러다 세월 다 가겠어요. 그는 죽은 듯이 가던 길을 멈추고는 이렇게 대답했다. 디카페 주문하신 분? 나는 스타카토 춤을 추는 사람들로 꽉 들어찬 방에 들어갔다. 실내는 무척 더웠고 사람들의 팔과 다리는 몸에서 불꽃이 터져나오는 것처럼 나풀거렸다. 용호는 밝게 빛나며 시시각각 그 여정을 비추고 있었다. 두 발은 불타오르는 숯불 위에서 춤추는 것 같고 팔은 아주 격렬하게 움직이고 머리는 휘몰아치며 심장은 거세게 박동을 치면서 온 몸에 흐르는 피는 세상을 뒤흔들고 있었다. 흐름에서 우리가 땅에 연결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타카토에서 불 속에 있게 된다. 대지는 단단하고 감각적이다. 불은 타오르고 소멸된다. 불은 양이고 열정적이며 우리 내부의 이러한 에너지를 일깨운다. 열기는 몸을 통해 퍼져가고 해방된 열정으로 춤추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춤을 출 때 나는 그 에너지가 피부를 뚫고 사방으로 발산된다고 느낀다. 이따금 손을 들어 올려서 손바닥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에너지를 그저 느껴보기도 한다. 그것은 마치 신이 집을 불태워서 단단한 갑옷을 녹아내리게 만드는 것 같다. 어릴 적부터 내 근육과 뼛속에 들어있던 영혼들은 나의 춤을 휘감아간다. 내가 11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거의 돌아가실 뻔했는데 그때 느꼈던 아버지를 잃는다는 공포는 20대 후반까지도 내 견갑골 사이에 묻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내가 에설린의 테라스에서 단순한 스타카토 리듬에 춤을 추고 있었는데 내 몸이 아버지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가슴은 살갗을 뚫고 뛰쳐나와 반복적인 수축을 하면서 튕겨지고 있었다. 얼마 뒤 벤치에 앉아서 나를 바라보고 있던 긴 머리의 고산족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 아가씨, 당신의 몸이 원래 그 안에 있던 기도 속으로 폭발을 한 거야. 스타카토는 당신의 뼈가 춤을 추는 것이며 운동 기하학과 같이 모든 각도와 모서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직선들은 커브에서 튕겨나오고 정확하게 분리되며
벽을 만들거나 부수기도 한다. 스타카토는 거짓의 성벽과 우리의 본질적 신비를 둘러싼 단단하고 굳어진 고통을 깨어 부순다. 기억이 쏟아져 나와 강한 비트 속으로 사라진다. 스타카토는 아동기의 리듬이다. 주의가 산만한 시기, 이걸 하다가 금방 다른 걸 하고 친한 친구들을 만들고 인생의 청사진을 그려보고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보고 후미진 곳에 줄을 서고 교리 문답서를 외우고 사실을 말할지 거짓을 말할지 그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다. 춤 속에서는 몸속의 작은 아이가 깡통을 차고 깃발을 빼앗고 공을 차고 대롱대롱 매달리고 금속 굴렁쇠를 돌리고 틈새를 폴짝 뛰어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순간적으로 감정이 변화하는데 한순간은 의기양양하다가 금세 꽁무니를 빼고 무엇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다가도 앞에 나서기 두려워하고 들뜨고 무한해지고 경건해지고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압박감 또는 호기심이 또 발동한다. 30대의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게 삶의 목표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발전하는 것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충분히 성장했는데도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는 알지 못했다. 내 스타카토의 에너지는 신뢰할 만하지 못했다. 그래서 키가 크고 약간 구구정한 변호사인 로버트를 만났을 때 첫눈에 반해버렸다. 글을 잘 쓰고 논리적이며 야망이 있는 그는 나와 완전히 반대였다. 내가 완전히 흐름일 때 그는 스타카토였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가 내 속의 아이와 가슴과 가슴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느꼈을 때 나는 내 영혼의 짝을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궁 속에서 처음으로 듣는 소리는 엄마의 심장박동 소리다. 엄마의 몸은 아기가 만나는 첫 번째 음향기기이고 그녀의 심장은 아기의 세포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아기가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끝난 그 순간에 세상으로 아기를 밀어내는 것은 엄마의 스타카토 에너지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훅 하고 크게 내쉬면서 엄마는 아기의 흐름 속으로 아기를 불어낸다. 흐름이 안으로 흡수하는 것이라면 스타카토는 육체적인 피로에서부터 분노에 이르기까지, 고통에서 기억까지, 증오에서 비통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풀어주는 것이다. 언젠가 호흡을 가지고 작업하는 융 분석가와 함께 일을 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내 들숨이 날숨에 비해 무척 길다고 말해주었다. 나는 모든 것을 내 안으로 흡수는 하지만 어떻게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지는 알지 못했다. 나에게 세션을 받으러 왔던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억눌러서 아무것도 풀어놓지를 않았다. 그는 말을 할 때조차도 아주 가끔씩 입을 벌렸다. 얼굴 근육이 태화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될 정도로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고 했다. 개인 세션을 하던 첫 시간에 아주 크고 격렬한 록 음악을 틀어놓고 그를 한쪽 끝에 가서 서게 했다. 그 자리에서 그가 아주 기억하기 싫어하는 군대 얘기를 말하게 했다. 나는 계속 뭐라고? 안 들려 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그가 음악보다 더 큰 소리로 여러 번 말하게 했다.
호흡과 목소리는 그의 심장과 몸을 연결시켜 자신 속에 갇혀있던 분노를 풀어놓도록 하였다. 스타카토는 당신의 에너지와 정열을 만나는 길이며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방법이며 외부 세계에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스타카토는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하는 것이다. 어떤 것에 대해 그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아침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리듬이 스타카토라고 생각하는 흐름인 친구가 있다. 그 친구는 일어나기가 무섭게 기도를 드리거나 명상을 하거나 책을 읽는다. 자신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다. 또 다른 친구는 정말 스타카토인데 그는 침대에서 튀어나와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집을 빠져나오는데 20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나는 자주 가는 레스토랑의 바텐더에게 홀딱 반해버렸다. 그는 스타카토 발레리나이면서도 아주 우아한 품위가 있는 로봇이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이 볼 수 있는 투명한 모서리 위를 날아다니고 회전을 한다. 농구공을 드리블하는 것처럼 다른 바텐더에게 몸을 피하고 카운터 아래에 얼음을 짚기 위해서 몸을 구부리지 않은 채 재빠르게 쪼그려 앉는 몇 가지 동작을 취한다. 선반에서 술잔을 휙 낚아채 마티니 혼합기 속에 얼음을 던져놓고는 보드카를 붓고 베르무트주를 뿌려서 신나게 흔든 다음 잔에 따라 내어놓고 손님에게 돈을 받고는 오른쪽으로 틀어 계산대를 두드려서 돈을 넣고 꽝 소리를 내며 서랍을 닫는다. 그리고 오른손을 머리 위로 가져가서 흘러내린 머리를 말끔하게 뒤로 정리하면서 왼쪽으로 돌아서면 그의 검은 눈동자는 다시 손님들에게로 향한 다음 잠깐 동안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고요함은 강렬하며 먹이에게 달려들 준비가 된 동물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의 움직임은 심장의 맥박과 내적인 리듬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스타카토의 원형은 각각 남성적인 영혼의 영역을 나타내는 아버지, father, 아들, son, 성령, Holy Spirit이다. 아버지는 당신의 한계를 알고 있으며 경계선을 표시한다. 그것은 또한 보호를 하며 책임을 지기도 하는데 당신의 내적인 아버지는 최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아들은 배교자이며 자신을 둘러싼 포위망을 밀어젖히고 자신의 열정대로 행동하며 꿈을 실현하는 반항아이다. 성령은 맨 뒷줄에 앉아서 영화를 보고 당신의 멜로드라마적인 성향에 초연한 목격자이다. 그는 진실을 탐구하는 탐구자이며 탄트라를 공부하는 수련자이다. 해보기, 하지 않기. 날숨의 소리와 그 힘에 집중하라. 공기를 밀어내는 것처럼 몸의 추진력에 연결해보라. 움직임을 날카롭게 하고 각각의 움직임이 그 다음 움직임과는 별개이며 분리된 것이 되게 하라. 구부러진 각도, 들쑥날쑥한 모서리, 태권도, 움직임 따라하기를 해보아라. 힘있게 직선이 되도록. 주위에 경계선을 만들고 자신을 또렷하게 나타내보라. 마치 당신의 몸이 거대한 심장이며 펌프질하고 고동치는 것처럼 움직여보라. 아주 세게 숨을 내쉬어라. 모든 움직임을 풀어놓는 것처럼 숨을 내쉬어라. 처음에는 당신의 움직임을 과장하여 크게 움직이고 그것이 몸에 익었다고 느껴질 때 더 이상 일부러 움직이려고 노력하지 말고 계속 숨을 쉬어라. 아버지,
만일 행동하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면 세 번째 방법을 택하라. 유대인 속담. 어느 날 밤 나는 매직숍 녹음 스튜디오의 붉은 방에 있었는데 덤백 연주자가 내게 기막힌 음악을 들려주겠다고 했다. 사랑스런 남편은 의자에 앉아 흔들거리고 있었고 엔지니어는 의자를 돌리면서 모두들 그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나는 지난 10년간 안락한 소파에 앉아 어떻게 음악을 듣는지 배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존재해야만 하고 텅 비워져야만 한다. 음악 소리 외에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드럼 연주자는 발가락으로는 종을, 두 팔로는 덤백을 연주하면서 아주 정확하고 신나는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그는 나를 무화경 속으로 이끌어갔다. 녹음 스튜디오는 신비로운 곳으로 그것은 마치 최상의 룸 서비스를 받는 것과도 같다. 무엇이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힘도 들이지 않고 그저 말만 하면 한밤중이라도 달려오고 전화 한 통화만 걸면 바로 음식이 배달되어 온다. 타코, 중국 음식, 에비앙, 반창고, 에로영화, 무엇이든 이름만 대면 언젠가 유명한 록 음악가가 조수를 시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장식용 램프 2개를 찾아 사오라고 시킨 적이 있었다. 우리는 아주 강한 몇 부분의 음악을 반음 낮추고 어떤 부분의 박자를 부드럽게 하자고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파란 하프를 가진 어떤 여자가 도착했는데 아방가르드의 선녀 같은 그녀는 어두운 스튜디오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박자와 박자 사이를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었다. 나는 기타를 연주하고 싶어서 그동안 기타를 4개나 샀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나는 아직 기타를 배우지 못했다. 무엇이든 욕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기가 직접 연습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나는 들려오는 소리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다. 이것은 잘라내고 저것은 올리고 저 음은 약간 내리고. 터키산 옥으로 장식된 오렌지색의 시계가 째깍거린다. 이 세계에서는 시간이 돈이다. 음악을 녹음할 때 자칫하면 그저 박자를 따라 음악에 빠져 자신을 잃어버리고 재능 있는 음악가들의 모든 음악을 마냥 듣기 쉽다. 하지만 이것은 게임이 아니다. 스튜디오는 시간당 $200를 내야 하기 때문에 나는 늘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고 가장 나은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다음 드럼 연주자가 인디언들이 사용하는 드럼, 타오 드럼 세트를 가지런히 늘어놓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당신에게 70년대는 무엇을 의미하죠? 그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다. 마일즈 데이비스가 은퇴했죠. 그럼 80년대는요? 마일즈가 재기했고요. 그럼 90년대는? 마일즈가 죽었죠. 이제 그것이 내가 멘토에 연관 지을 수 있는 연속된 맥락이다. 섬광과도 같은 번뜩임. 밤을 새워 녹음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나는 내 몸의 엔진을 더 빨리 가동시킬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언더월드의 새 앨범에 있는 노래 아이들에게 두 번째로 힘든 것 Second Touchist in the Enfance에 맞춰 춤을 추었다. 오늘날 나에게 아버지는 테크노다.
강하고 무거운 비트는 나에게 내 몸이 남성적인 존재로서의 나의 삶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아버지는 내가 이 생애에서 가장 통합하기 힘든 나의 일부분이다. 그것이 내게 통합되기는 자연스럽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 나는 거의 모든 결정을 분명히 하지 않고 빙빙 돌거나 그것들에 굴복당하기 바로 전에 사라지게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있는 대부분은 나 자신의 작업을 통해 배웠다. 내가 수업을 시작하던 초창기에는 한 가지 연습을 거의 반복하지 않았고 그것들을 계속 새로운 것으로 만들거나 다른 것으로 옮겨가고는 했다. 내 친구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너는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 많은 워크숍을 해왔는데 내용을 기록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진행 과정을 좀 더 천천히 하면서 그것들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것이 좋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움직임의 패턴을 그저 바라보는 대신 그것들의 이름을 붙이고 그 영역에 들어가는 특정한 방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5개의 리듬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시작과 끝, 선과 경계선, 대답과 권위의 세계로 들어갔다. 그러자 내 아버지가 저절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당신의 몸과 영혼의 남성적인 의식이며 활동적이고 실천적이며 보호하는 부분이다. 목표를 정하고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세금을 내고 전화번호를 기억하게 하는 부분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실제 세계, 즉 현실의 실제적인 계획을 수행하는 부분이다. 그것은 영화 감독이며 경영 컨설턴트, 교통 경찰, 안무가, 출판인이고 에너지의 흐름을 명확하게 만드는 그 누구도 될 수 있다. 실제로 당신이 아버지 에너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려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유명한 레스토랑의 지배인을 확인해보라. 어느 날 밤 고담 바와 레스토랑에서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고 종업원, 테이블, 식기를 나르는 사람들, 손님, 바텐더, 계약과 예약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라우리를 만나게 되었다. 아버지가 여인의 옷을 입고 있었다. 이 얼마나 절묘한 조화인가. 나는 내 강인하고 남성적인 분위기를 찾으려고 카우보이 부츠를 주문했는데 그 부츠가 내게 영웅적인 분위기를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영웅이라고 말하는 것은 배트걸이나 G.I. 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나의 꿈을 구원해서 그 꿈이 현실로 되살아날 수 있게 하는 자신의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언제나 샘 셰파드의 문구를 좋아했다. 카우보이 말투, 카우보이 마우스. 내 아버지의 에너지는 카우보이 말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부츠는 내 언어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나는 내 시계에 알람을 맞추고 실천하며 카페인은 싫다고 말하고 담배를 끊고 행동 목록을 만들 뿐만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사업 파트너에게 맞설 수 있는 에너지를 찾아내고 입버릇이 더러운 남자친구에게 썩 꺼져버려라고 말할 수 있다. 도로시는 빨간 신발을 갖고 있고 나는 검은색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끝이 뾰족하고 박차가 달린 카우보이 부츠를 갖고 있다.
내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 에너지를 만화 영화 주인공인 건비 또는 사무라이라고 표현했다. 나는 대부분 우리의 아버지가 감정의 기복을 참고 견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캐시는 나에게 자신의 절반은 안내자이며 나머지는 그 안내를 받으며 묵묵히 걷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녀는 여행에서 순간적으로 방향과 목적지를 직감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샐러드에 양파를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30분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기도 한다. 내 친구 하나는 박애주의자가 되었다가 한순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푼돈에도 벌벌 떠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아버지의 세계는 약간 독특한 성격을 창조하는데 그것들 대부분은 빌 코스비나 댄 레더 괄호 열고 미국의 저널리스트 괄호 닫고 와는 다르다. 빌 코스비, 댄 레더, 마일즈 데이비스, 아서 애쉬, 마사 그레이엄, 유타 하겐. 이들은 모두 역할을 하는 대상이고 스승이며 조언자들이면서 고도의 기술을 마스터하고 자신들의 사랑을 다른 이에게 전해주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최상으로 발휘될 때 아버지의 에너지는 규율에서 영감으로 변형된다. 스포츠는 아버지의 활동 영역이다. 공을 따라가고 붙잡고 때려서 멀리 보내 구멍 속에 넣거나 줄 사이로 보내는 것. 이것이 최고 상태의 아버지다. 실제로 스키, 수영, 운전, 암벽타기, 요가 또는 발레처럼 어떤 특정한 규칙과 움직이는 방법에 따라 당신의 몸을 훈련하는 모든 활동이 그렇다. 보스턴에 있었던 몸과 영혼, 바디 앤 소울 회의에서 내 세션이 끝나자 밝은 청록색의 티셔츠를 입은 몸집이 큰 여성이 매우 흥분하여 내게 와서는 내가 당신과 워크숍을 함께한 지 1년쯤 되었어요 라고 말했다.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어떤 난관이 있을지라도 이 5개의 리듬을 일주일에 3번씩 연습하기로 단단히 마음먹었죠. 나는 정확하게 내 느낌대로 춤을 추라는 당신의 춤구를 따랐어요. 지치거나 절망하거나 우울하거나 흥분되거나 아주 행복하거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이 45kg이나 빠졌어요. 실제로 그녀는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녀의 아버지 에너지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고 그녀 자신을 드러나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녀는 약을 먹거나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서도 자신의 몸과의 관계가 달라졌는데 그것은 그녀가 자유로워졌다는 것이다. 체력 훈련이나 12단계 프로그램 또는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들은 이러한 에너지의 깊은 가르침을 불러와야만 한다. 나는 내 친구 로시가 몸을 만들기 위해 체육관에 가는 것에 대해 농담을 하면서 그녀의 아버지가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 자신을 밀어붙이거든. 체육관에 가서 지난번보다 5파운드 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아주 기분 좋은 일이야. 그나저나 강철같이 단단한 내 엉덩이 봤어? 조지가 이혼할 때까지 자신의 어머니 에너지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처럼 에바도 혼자가 되기 전에는 자신의 아버지 에너지를 발견하지 못했다. 실제로 그녀는 그 에너지가 호련히 모습을 드러냈던 순간을 정확히 기억했다. 24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어려운 결정을 마치고
덴버로 차를 몰고 갔어요. 호숫가에 약 42평짜리 집을 떠나 시내의 작은 벽돌집으로 들어갔죠. 어느 날 동네 스포츠센터에서 수영을 하고 내 차로 돌아와 차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대시보드의 넓적한 구멍에서 죽은 짐승의 창자 같은 모양의 여러 색깔의 전선들이 빠져나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잠깐 동안 멍하니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차를 깨고 들어와서는 쇠 지렛대로 카스테레오를 잡아뜯어 훔쳐간 거였죠. 갑자기 이 세상에 나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를 위해 이 사건을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집까지 운전을 하고 와서는 홀로 된 느낌이 들어서 실컷 울었죠. 나는 수녀원을 찾아가서 서약을 하고 싶을 정도로 수녀가 되고 싶은 충동을 느꼈는데 이 폭력적이고 믿지 못할 세상에 넌덜머리가 나서 옷을 갈아입고 피난을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점차 내가 얼마나 독립하고 싶어 했는지를 기억하게 되었고 삶이 가져다주는 경험과 춤을 출 때 필요한 균형 그리고 힘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결국 수녀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잠시 미루어두기로 결정했죠. 스타카토를 전염병처럼 기피하던 내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물 흐르듯이 살고 싶어.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나를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야. 나이를 먹으면서 더욱더 강하게 몸부림치는 것 같거든. 내 에너지의 90%를 현재에 초점을 맞추는 데 쓰고 나머지 10%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남아있지. 그러니까 나는 계획을 많이 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바로 여기를 충실히 사는 사람 가운데 하나지. 흐름 타입의 사람이나 지금 여기를 사는 세대인 우리들조차도 가끔씩은 우리의 아버지를 끌어다 쓰고 미래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휴가를 가거나 파티를 열거나 개인연금 계좌를 갖고 있기도 힘들다. 그러나 아버지 에너지에 압도되어 끊임없이 내일이나 내주 또는 내년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은 순간을 즐기거나 한 템포 느리게 가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우리 대다수는 아버지 상을 심어주기 위해 자신의 외면을 바라보는데 시간을 뺏겨서 권위적인 내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힘들어한다. 다행히도 영적인 스승의 시대와 다른 인자한 독재자의 시대는 끝났다. 결국 우리는 자신만의 삶을 사는 방식을 배워야만 한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스타카토 에너지를 두려워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힘을 제한할 것 같은 경계들에 저항한다. 하지만 경계선이 꼭 우리를 에워쌀 필요가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가는 길을 지켜주는 것이다. 바람의 터널은 바람의 에너지를 담고 있으며 그것을 흘려보내고 바람의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것이다. 댐은 물의 흐름을 조절하고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우리가 경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어릴 적 세상에 나가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겠다는 결정을 하고 나서 나는 1년 계약의 교사직을 거절했다. 그 이유는 내 선택을 제한받게 되는 것과 책임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얄궂게도 결국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몇 개 남지 않게 되었다. 낮은 임금과 아무런 혜택도 없고 직업으로서의 안전성도 없는 그런 직장들 정도.
10년 정도 나와 함께 자신의 작업을 슬라이드쇼로 만들어 온 사진예술가가 있다. 슬라이드쇼는 최대의 스타카토를 필요로 하는 작업. 딸깍, 딸깍, 딸깍인데도 이 남자는 자신의 아버지 에너지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었고 한계를 짓는 일에는 젬병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첨부했으며 그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작업을 새로 시작할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모두 좋든 싫든 간에 남성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배워야만 한다. 삶을 5년 계획에 맞춰 살 필요는 없으며 다만 그것들을 충분히 준비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기한을 지키고 계획에 따르고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당신의 여성적인 특성이나 예술적 충동을 희생할 필요도 없다. 실제로 그것을 해나가다 보면 당신의 삶이 더욱 조직화되고 구조화된 패턴으로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놀라게 될 것이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또는 당신의 본래 경향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때때로 우리 모두의 내부 깊숙한 곳에 숨겨진 남성적인 에너지의 보루 속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빅서에서 살던 시절에 나는 처음으로 이러한 감춰진 힘을 발견했다. 어느 늦은 밤 현관문을 크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었더니 초췌한 모습의 붉은 머리의 여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 토할 것 같은데 화장실을 좀 써도 되나요? 무슨 말이 필요할까? 그 여자는 일을 끝내고 고리로 짜여진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말을 꺼냈다. 남자들이 나를 역겹게 해요. 이로써 내가 여태 경험한 것 가운데 가장 이상야릇한 여성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수지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 가장 음한, 즉 순수한 여성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다. 그녀는 그날 밤도 심지어 다음 날 아침에도 떠나지 않았으며 1년 정도 우리 집에 머물면서 내가 일하는 동안 아들을 돌봐주었다. 그날 밤 우리는 남성들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남성들의 유형에 대해 평을 늘어놓았는데 내 남자친구만은 냉담하고 마르고 똑똑하다고 그녀가 보기에는 전혀 남성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우리는 최소한 서로 의견이 다르지는 않았다. 수지는 짜증이 날 정도로 돈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려 들지 않았다. 심지어 그녀는 우표가 필요하면 과테말라산 옷과 바꾸었다. 그녀와의 생활은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패턴으로 돌아서게 만들었다. 나는 점차 그녀를 닮아 모든 일과 사업을 잘 꾸려나가고 선을 긋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세금도 잘 챙겨서 내게 되었다. 돈에 대한 그녀의 태도를 보면서 나는 영혼의 각성에 이르게 되었다. 그 당시는 계산적인 사고가 비난받는 시대였고 나의 어떤 부분은 문화에 역행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내가 결코 그녀의 입장이 될 수는 없었다.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옆에서 지켜본다는 것은 겁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신은 어떻게 이마트에서 계산을 하고 교환을 하는가? 무일푼이 좋은 점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쁜 점은 자칫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돈은 우리 문화에서 최고의 목표라고 아버지가 마음속에서 속삭인다. 너무 많으면 우리를 떠내려 보내려고, 너무 적으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핥히고 지나간다. 우리는 너무 자주 가슴과 가슴의 의사소통 대신에 금전적 상호작용에 의지한다.
만일 우리가 누구인지, 자기가 가진 것에서 얼마를 세상에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원한다는 생각에 빠지게 될 것이다. 또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이 부에 의존하거나 가지지 않은 그 무엇에 종속되어 있다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빠지게 될 것이다. 나는 백화점에서 그녀와 마주 앉아 엄청 큰 초콜릿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면서 그녀가 비밀을 털어놓는 것을 듣고 있었다. 어떤 남자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니까. 남자들은 오로지 내가 가진 돈에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제하게 되더라고. 나는 오르가즘도 안 느끼려고 해. 내가 만일 오르가즘을 느끼게 되면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 돈을 남자들에게 다 주게 될 거야. 나는 칼자루를 놓지 않도록 해. 아니면 차라리 통제를 좀 풀어버리든지 하고 대답을 해주었다. 식욕을 느끼지 못하는 증세가 계속되는 동안 나는 섭취하는 음식의 양을 조절하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나는 정열과 열정, 그리고 성에너지의 연료가 되는 것은 두려워했지만 살찌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 가슴의 소리에 따르는 것에 두려워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내 몸을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내가 통제에 더욱더 사로잡히게 되면 남성적인 에너지가 강렬해져서 내 몸의 형태가 점점 각이 지고 날카로워지며 뼈들도 굵어질 거라 상상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어머니 에너지가 바탕이 되지 않는 아버지의 에너지다. 돌봄이 없는 통제다. 내 영혼을 기억하고 나의 에고를 비웃는 이 반쪽짜리 세상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배우기 위해 나는 도덕경을 읽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남성성을 배워라. 하지만 여성성은 지켜라. 남성성은 반드시 여성성 안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과 모두에게 독설적인 아버지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 아버지는 우리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또한 아버지는 여성적인 자아가 우리 고유의 스타일과 우리의 시간과 몸의 개체적 리듬을 따라 춤을 추게 만드는 다리이다. 해보기, 하지 않기. 인식하기. 당신의 삶, 꿈, 그리고 운명 속에 남성적인 영혼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압도적인가? 비정상적인가? 균형은 잘 잡혔는가? 당신이 더 끌어당길 것인지 아니면 자유롭게 풀어둘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남성적인 영혼과 늘 접촉하고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에너지를 몸에 지니는 것은 중요한 수단이며 모든 움직임의 기초가 되게 한다. 자기 보호에 대해 생각해보라. 어떻게 자신의 결점을 가리고 방세를 내고 옷을 사고 세상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지, 생존의 실제적 세부 항목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물질적인 세상과 어떻게 관계하는지, 그 관계성이 강한지 약한지. 만일 그것이 당신의 약점이라면 아마도 늘 당신 자신을 돌보아주는 사람에게 관심이 끌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행동 스타일은 어떤가? 결정을 과감히 내리는가? 빨리 또는 천천히? 면밀하게?
명확한 선을 그을 수 있는가? 당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어떻게 손에 넣을 것인지, 또는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알고 있는가? 당신은 야망에 따라 행동하는가? 규칙에 따르는가? 방향을 알아내고 지도를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대략의 윤곽을 그리고 형식을 채우고 물건들을 정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당신은 일을 망치고 흩어놓고 존엄성을 잃고 또는 당신의 결정권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고 그것을 그 사람 탓으로 돌리는가? 행동하기. 음악 없이 스타카토로 움직여보라. 각각의 움직임을 날숨과 연결하고 각각의 날숨에 부드러운 파, 다, 모, 조, 호, 포와 같은 스타카토의 소리를 더해보라. 마치 재즈를 연주하듯이 움직이고 소리를 내보라. 미국인 흑인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허비 핸콕, 그리고 재즈 음악의 대가 마일즈 데이비스 또는 재즈 보컬리스트 바비 맥퍼린의 영혼과 같이. 아버지 파티. 멋진 점심 식사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만들어 대접한다. 성공한 사람처럼 옷을 차려입고 모든 사람들이 명함과 자신이 하는 일을 적은 책자를 만들어 가져오게 한다. 또한 초대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 목록을 퍼포먼스를 하는 것처럼 발표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 가장 훌륭하게 발표한 사람을 위해 반드시 멋진 상품을 준비해야 한다. 아주 멋진 것으로. 파티는 강렬한 춤으로 끝을 맺는다. 강한 스타카토로 휘몰아치는 4분의 4박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